안녕하십니까? 제가 아까 엔니오 모리코네의 다큐멘터리 영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와 최근에 이제 이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모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좀 혼합해서 영상을 남겼었는데,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무슨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어, 너무 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좀 남기고 싶은 그 포인트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놓친 점이 있어서, 이번에는 그냥 영화에 대해서만 우선 하고, 또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단점인 부의 집중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풀어보도록 할까 합니다. 오늘 본 영화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라고 해서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음악가, 영화 음악을 많이 하신 음악계의 거장이시죠. 2020년에 사망하셨고, 어, 그 일생을 그 음악가, 영화 음악가로서의 일대기, 그 영화 시간은 한 2시간 30분이 좀 넘습니다.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냥 이제 워낙 영화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좀 재미 위주로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, 처음에 그 탄생 거의 유년기부터 이렇게 내용이 차근차근 전개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전문적인 것이 아니냐, 너무 이제 그 음악 계통 이제 그 계통으로 아주 천천히 처음엔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내가 비록 그 영화 음악을 좋아하지만 이건 좀 지나치게 좀 전문적인 영화인이라든가 음악인을 위한 영화가 아닌가? 처음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조금 처음 서두 부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영화 음악 파트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저도 흥미진진하게 봤고요. 그래서 먼저 제가 저의 경우에 그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그 음악가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? 이제 이것부터 잠깐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, 제가 이제 이걸 시간이 쫓기고 이러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 재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저 나름대로의 또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저의 그 패턴에 맞게끔 그냥 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최근에 제가 영화를 두 편을 봤습니다. 그 첫 번째 영화가 정우성의 보호자, 그리고 강동원의 뭐 테마사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. 일단 뭐 다른 영화를 본 분도 아시겠지만 정우성의 어, 국내에서 참 손꼽히는 명배우 아니십니까? 정우성 형님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. 근데 안타깝게도 영화는 좀 뭐 사실 평이 그렇게 좋진 않죠.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배우들의 연기는 볼만한데, 사실 시나리오라든가 특히 영화 음악이 뭐 학교종이 땡땡땡 같은 음악이 나오는데, 아, 뭐 영화 음악이 이렇게 영화를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 영화를 조금 더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구나. 뭐 이렇게 영화 음악이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구나. 그런 경우였습니다. 아, 반면에 천박사 테마 연구소 영화는 재미있게 봤습니다.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영화 음악이랄까요? 영화 음악이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타입이고, 그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플러스 가봐도 웬만한 영화는 다 봤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뭐 신작 위주로 조금 보는 편인데, 우리가 영화가 뭐 사실 대사만 잘 전달하고 내용만 잘 전달하면 되지 영화 음악이 굳이 필요하냐, 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지만, 저의 경우에는 영화 음악이 굉장히 그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죠. 그래서 뭐 만약에 어떤 뭐 강력 뭐 사건이 터지기 직전, 뭐 누군가가 이제 등장인물 중에 누가 죽기 직전에 어떤 서스펜스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배경음악이라든가, 아니면 그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
이해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을 몰입할 수 있는, 그리고 더 그 제작자의 의도와 감성을 더 강하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영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 미션, 그다음에 언터처블, 시네마 천국, 러브 어페어, 이 영화를, 이게 지금 연도를 보면 1980년대 이게 다 개봉하고 러브 어페어는 90년대 초 뭐 이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거의 50이 다 돼가는데, 거의 그 제가 이제 뭐 시네마 천국이나 뭐 언터처블 이런 걸 중고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나요.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이제 발달하지 않고 영화를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영화 음악 같은 거 이렇게 흘러가죠. 누가 그렇게 제작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정말 한 10년 이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터넷이 좀 더 발달하니까 제가 이제 이 영화 음악가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뭐 미션, 언터처블 뭐 이렇게 쭉 그 영화 음악을 이거 과연 누구의 음악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까 제가 이때 정말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. 이게 그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한 명이서 이 장르도 다 다르죠. 뭐 미션은 약간 종교 영화 같은 거고, 언터처블은 약간 그 액션 르와르 영화 약간 비슷하고, 시네마 천국은 성장기 인생에 관한 영화죠. 러브 어페어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고, 전혀 다 장르가 달라요.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초창기 때는 엔니오 모리코레가 서부 영화 음악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 석양의 무법자라든가 Once Upon a Time in the West,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그 영화도 음악도 굉장히 유명하죠. 근데 이제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그 제니퍼 코넬리인가요?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렸을 때, 제니퍼 코넬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나오는 영화인데, 그 영화가 저는 너무 유명해서 좀 오히려 안 보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영화 음악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여기에 안 적었는데, 이렇게 이제 그 석양의 무법자라든가 이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든가 이런 그 음악 굉장히 유명한 음악입니다.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이게 감정이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을 하죠. 그러니까 이 영상 같은 거는 이렇게 쭉 봐야 그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,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은 그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어떤 감정이 그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의 참 정말 그 뭐 영화 제작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 영화 감독이라든가 뭐 제작자 편집하는 그런 사람 못지않게 영화에 그 영향력을 준다는 그런 그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이 영화를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보면서 어 이분이 이제 그 2007년에 한국에 이제 내한을 하셨는데, 당시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에 어, 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자, 2007년 부산 국제영화제에 엔니오 모리코네가 2007년에 이제 그 한국에 아마 내한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부부가 동반해서 내한을 하셨는데, 이게 참 그 뭐 유명 배우들이나 그 정치인 어떤 그런 데만 신경 쓰다가 정작 이 음악의 대가를 홀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. 그래서 뭐 우산도 준비하지 않고, 그리고 보통 이런 그 유명 인사 영향력이 큰 분이 오면은 그 옆에 이제 뭐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붙어 다니죠. 이렇게 뭐 보디가드라든가 뭐 이렇게 도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언어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저기 옆에 이제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언론도 무관심하고. 근데 저는 사실 이때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그런 영화 음악을 보고, 그러니까 저는 엔니오 모리코네를 알고 영화 음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영화를 보아오면서 기억나는 그 영화들을 찾아서 그 각각의 그
영화 음악가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.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. 저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7년도인가 그때 이제 내한을 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. 그때 사실.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2007년도면 뭐 서울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합네 뭐 그때 뭐 고시 종류 시험에 준비해서 막 직장 생활 합네 한참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. 제가 참석을 했다면 아 이분이 그 유명한 엔니오 모리코네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좀 누군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수모를 당하시지는 않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부산국제영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오늘 그 영화를 보면서 아까도 이제 뭐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그 너무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. 뭐 그 돈이 중요하죠 물론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삐뚤어져 보이는데 이게 좀 삐뚤어져 보이네요. 이상하게. 이게 그 각도가 좀 이상해서 그렇나? 각도가 좀 이게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황야의 무법자라든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웨스트라든가 옛날 옛적 서부에서 뭐 이런 영화 그 시네마 천국이라든가 러브 어페어 뭐 그 정말 그 대단한 음악이죠. 그리고 언터처블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거장이 그 사실 음악 영화라는 건 굉장히 좀 그 성장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저 인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거든요. 거의 영화와 함께 영화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하고 극장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그 분들의 이런 영향력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행복을 주는 거죠.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너무 이제 그 어떤 자본주의가 너무 그 화폐 위주로 모든 사람의 척도가 결정되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공통적인 뭐 어떤 종교라든가 이제는 뭐 한국인의 공통적인 정서를 나타낼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? 그냥 뭐 돈이 많으면 그냥 더 출세한 거다. 그냥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그 어떤 화폐적인 것에 의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버리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분야의 거장 역할을 거장 한 분이 이 거장이 이제 그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 어떤 예술적인 그 뭐랄까요? 그리고 참 그 음악이라는 게 정말 말로 어떻게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탁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그 창조적 시선 이 책을 9월 28일에 1회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의 초반기에 굉장히 음악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그림에서 피카소가 그 어떤 뭐 추상화를 그릴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추상화만 알고 있죠. 그런데 알고 보면 피카소는 그 정밀한 그림의 대가였다는 거죠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벌써 유년기 시절에 모든 그 기본적인 뭐 대생이라든가 뭐 회화 뭐 이런 어떤 기법 같은 걸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좀 고차원적인 어떤 자기의 그 철학을 이제 담아가는 그 과정이죠. 추상화가. 엔니오 모리코네 역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탄탄한 그 정식 그 음악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. 그래서 뭐 클래식 음악에 아주 능통하시고 그래서 아주 전문 그 음악인이시죠. 그래서 한동안 뭐 전문 음악가들에게 너는 왜 전문 음악가가 그런 어떤 뭐 그 흥행 영화라는 어떤 흥행 산업에 녹아 뛰어들어서 그 음악을
그렇게 명예를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실추시키냐 이런 어떤 그런 비난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특이한 시도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그 천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조작된 개념이다. 그러니까 천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조건 하에서 정말 꾸준한 노력과 관심과 뭐 그런 것을 연마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편집과 그러니까 다른 이 뭐 어떤 이 세상에서 뭐 전혀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과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지식들을 뭐 편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애니오 모리코네의 작품 음악 영화 음악 중에서도 보면 그 뭐 바흐의 그런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온갖 모든 소리를 음악화하는 거죠. 그래서 마치 건축과 같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. 음악을 한 곡을 만드는 것은 어떤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 같다. 뭐 이런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거장의 정말 그 이분이 좀 생존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좀 한국에 그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그 푸대전만 안 했어도 다시 한번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까지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 그 엔니오 더 마이스트로를 꼭 시청하기를 추천하면서 그 저는 잠시 후에 그 자본주의가 왜 잘못되어 있는가 이제 그 영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